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해양경찰학교 마린폴교실 문을 열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포보의 근원이 국제법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법에는 국제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서 규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법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1982년도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서 1994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한, 우리나라는 1996년에 비준을 한 전 세계에 걸쳐서 해양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현재 우리나라의 해사 법규 중에서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해라든지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일반 개별법으로 만든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영해의 범위 12헬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기선이 있죠.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는 것, 그것도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를 지나갈 때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정선이나 검색이나 납포를 할 수 있는 명령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우리나라의 주권 행사, 권리 행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 내에서 외국인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지 내에서 외국 어선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그 기반이 국제법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스 협약이라고 있죠. 이것은 해상 인명 안전에 관한 협약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있었죠. 1912년에 있었는데 이러한 해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해양교통이 발전된 여러 나라들이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914년에 회의를 개최해서 인명안전에 관련된 협약을 채택하였고,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이것이 발전이 되어 오다가 1974년에 비로소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솔라스 협약입니다. 이것은 선박 구조나 설비 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칙이나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인명 구조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는 선박안전법 등에 수용이 된
국제협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영어로 콜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 중에서 선박의 왕래가 잦고 해상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러한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이웃 몇 나라들과 회의를 거쳐서 지역적인 협약으로 발전되다가 결국은 세계적인 협약으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죠. 이 협약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 수용이 되었는데요. 과거에 해상교통안전법이라고 불리었던, 지금은 해사안전법이라고 불리는 법과, 과거에 계항질서법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르 협약이라는 것이 있죠. 사르 협약은 해상에서 수색과 구조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 순환구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법들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필요한 법인데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과,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지막 국제협약은 바로 말폴 협약입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죠. 이것은 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과거에는 해양오염 방지법이었다가 새롭게 바뀐 것이 해양환경관리법입니다. 여기에는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방지하고, 그리고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제를 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자, 이러한 법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제가 그 내용,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총칙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각 조항들을 해석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조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법들이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개별 법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들이 나온 근원이 되는 국제협약을 잘 살펴보면 감이 더 빨리 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원본을 보면 그 법을 만든 취지나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법 중에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의 선박의 활동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해양경찰들이 이제는 아주 그 집행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그러한 업무를 하면서 법조항들을 적용을 할 때 한 번씩 국제법의 내용과 혹시나 배치는 되지는 않는지 하는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외국의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박이 외국의 일반 국민인지 아니면 국가의 관공선인지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사소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해양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법과 관련해서 그 근원이 되는 국제법의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뜻에서 몇 가지 국제협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접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